윤창중 칼럼사랑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네, 이제 4월 27일 날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걸 하는데, 제가 이 시리즈 처음부터 그 제목에 4.27 문김 판문점 대사기극이라고 못을 박았죠. 그 대사기극이 지금 밀려온다.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 동포들은 어떻게 속지 말아야겠느냐가 바로 이 시리즈의 진정한 취지입니다. 왜 이 대사기극이 될 것이냐의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와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김정일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CVID죠. 그러니까 C, 완전하고 complete, 그 다음에 V, verifiable, 검증할 수 있는, 검증이 돼야 한다 이거죠. 합의만 해놓고 이 종이떼기다가 합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검증을 해야 한다. verify, 이 verifiable하고, 그 다음에 불가역적이다 이거죠. 한번 합의를 하게 되면 물릴 수 없다. 물릴 수 없다. 이 reversible, 그러한 해체, 북한 핵과 미사일을 해체한다. dismantlement 또는 비핵화, denuclearization. 그 CVID를 일괄적으로 하자. 원샷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북한에 너무 많이 속았기 때문에 무슨 합의를 해봤자 북한이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한,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CVID, 완전하고, 네? 그 V, 그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폐기 또는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뭐라고 했느냐. 김정은이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문재인은 청와대가 뭐라고 했느냐.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바로 리비아식 해법이 CVID입니다. 그러면 CVID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바꿔 말하면 김정은이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발로 찬 것에 문재인이가 동의해 준 거예요. 4월 27일 날 회담이 하기 전에 이미 한 패가 되고, 한 패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회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기가 막힌 게, 김정은이가 중국을 기습적으로 방문해가지고 시진핑한테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 합의가 뭐냐?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라는 거죠. 일괄 타결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지 외무상을 러시아에 보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 어떤 판이 됐냐면, 원래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는데 1대4 구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1대4 구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어떻게 봤냐면, 미국을 상대로
이 김정은이가 갑자기 중국을 가가지고 중국을 끌어들였죠. 그리고 문재인은 당연히 지들 편이다. 그래서 1대3 구도를 확실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어떻게 했냐. 지 외무상을 러시아에 보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그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라는 거, 물론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북핵 협상이 1대4 구조가 된 1대4 구조가. 일본을 완전히 패싱해버리고 1대4 구조가 된 1대4 구도가. 자,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자, 리비아식 해법이 아니다. 그야말로 CVID가 아니다. 그렇다면은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부터가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 미국을 따돌리기 위한, 미국을 속여먹기 위한 이건 회담인 거죠. 결국은 미국을 어떻게 속여먹을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되는 거죠.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뒤에 중국과 러시아를 배경으로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만나서 어떻게 트럼프를 속여먹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된 거죠. 완전 대사기극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가 환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대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런데 홍준표가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청와대에 불려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그 칼럼에서 홍준표의 목에 문재인이가 올가미를 맸다고 제가 아주 극적인 표현을 한 거죠. 완전히 올가미를 맨 거예요, 진짜 이건. 이건 홍준표의 역사적 패착이 될 겁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를 제가 무슨 소위 말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반대, 비판을 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참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충언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홍준표가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이건 정말 그 회담장을 막 박차고 나오면서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부족한 그러한, 이건 결렬이란 말이야. 이건 완전하게 그야말로 일괄타결로 가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정말 길을 막겠다 말이야. 당신 판문점 가는 길을 막겠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찬성한다. 일괄타결로 6개월 내지 1년 내에 김정은이가 핵 폐기하도록 하라. 이런 정말 문재인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 듣고만.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건데,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처음부터 이것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은 틀림없이 말장난 또는 언어의 유의, 소위 언어 선의, 소위 말 혼란 전술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이 핵 폐기를 할 것처럼 그러한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합의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합의문을 보면서 이 합의문에 대한민국 언론들은 완전히 막 길길이 광분할 거예요. 예? 그야말로 대한민국 한반도에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거보를 띄우다, 거보를 내렸다. 이건 보지 않아도 알아요. 4월 27일, 4월 28일 이후에 대한민국 언론의 그 헤드라인은 보지도 않아도 알아요. 이건 완전히 광분할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 이 상업주의, 언론 상업주의의 그 입맛에 맞는 그 아주 참 웃기는 행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걸 갖고 막 대서특별하면서 완전히 김정은을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로 아마 부각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는 지금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게 오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김정은의 이 입장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 대북 군사 위협 해소. 대북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 보장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군에 대한 군사 위협을 해소하라 이거죠. 이건 뭐냐? 미국과 대한민국을 향해서 예컨대 군사 합동 훈련이라던가,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는 전략 자산, 그 엄청난 무기를 다 뜯어가고,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라 이거 먼저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말하는 선 핵 폐기 후 보장, 그거와는 지금 완전히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냐, 지금 문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의 입장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죠. 슬그머니 청와대에서 뭐라겠냐,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 적용시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좌파 특유의 그냥 은근히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 그러면서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 뭐하러 필요하냐 이거야. 어? 홍준표는 왜 가서 들러리 서냐 이거예요. 왜 정말 이거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뭘 알고 제1야당 대표라나 이거야. 뭘 알고 정말. 아유,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그 미국과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요구하고 있는 선 핵폐기는 이미 발로 차버린 거라 이미. 그러니까 지금 뭐냐, 첫 번째가 그거란 말이에요. 먼저 미국과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한미군을 뜯어가라 이거예요. 뜯어가라.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소리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해야만 비핵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비핵화,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는 그 비핵화라는 의미는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비핵화,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지만, 김정은이가 말하는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는 거, 소위 말하는 선대부터 내려왔다는 그 비핵화라는 건 뭐냐, 지금 한반도에 지금 김정은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한반도 주한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 서로 김정은은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된다라고 입장을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냐, 남북 정상회담에서 틀림없이 판문점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절대 진전이 안 될 겁니다. 조금만 할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돼 이걸. 그러면서 뭐냐,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물고들어질 거예요. 주한미군 문제도 직접적으로 물고들어지면 협상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냐, 바로 이거죠. 군사 위협을 해소해달라. 그리고 체제 보장을 해달라. 그러면 문재인은 그럴 거예요. 그걸 갖고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의해라. 그래서 승부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미국하고 승부를 봐라. 그러면 그런 회담을 왜 하냐 이거죠. 김정은이가 핵 개발을 하는 첫 번째 뭐냐, 그건 미국을 꼼짝 못하게, 미국의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무기, 소위 말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해가지고 완전히 소량화 경량화를 해서, 소형화 경량화를 해가지고, 요만한 핵무기를 ICBM에 실어가지고 백악관 본토 동부까지 때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는 그 의도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은 그렇게 믿지가 않는 거예요. 문재인은 김대중부터가 그렇고, 김대중, 노무현 그 3대인 문재인은 북한의 핵
핵개발은 근본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신앙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설령 그렇게 할 경우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맞는다라고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북한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뭐냐면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한패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와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속여 먹이려고 하는 그 정상회담이 바로 이번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근본적으로 뭐냐? 지금 북한이 중국과 합의하고 러시아와 합의한 게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라는 거죠. 그럼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라는 게 뭐냐? 예컨대 핵폐기라는 이 소세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잘게 단계로 나눠가지고 잘게 그 단계마다 협상을 한다는 거죠. 무한정하게 시한도 없이 언제 끝날지, 이게 6개월에 끝날지 1년 후에 끝날지 시한도 박지 않고 그 잘게 찍는데 그 배상과 보상은 동시적으로 해야 한다 이거죠. 합의가 되자마자 동시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배상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거예요. 완전히 이런 사기꾼이 어디냐, 이런 사기꾼이. 어? 그런데 이런 협상을 언제 했느냐? 소위 말한 육자회담 때 한 육자회담. 지금 육자회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육자회담으로 사실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냐? 육자회담 때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섰냐? 북한 편에 섰죠. 중국은 주재국이었고 러시아도 같이 섰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미국과 일본이 한패가 되고 나머지 4개국 대한민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이렇게 2대4 게임을 했던 거죠. 그 2대4 게임에서 합의한 내용이 뭐였냐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시한을 정하지 않았어.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합의문은 북한이 지키지 않으면 그냥 종이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은 그 합의문을 참 그 잘나게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그러니까 합의항은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만 합의사항을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 거죠. 그 재미를 본 거예요. 그 재미를 봐가지고 북한이 완전히 시간 벌기야, 시간 벌기.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적 동시적 해법이라는 게 육자회담으로 가자는 거예요. 육자회담으로. 사실상 육자회담으로. 그러면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러시아도 완전히 그냥 들러리 서면서 마찬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2대4 구도로 가자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 핵이 폐기 되겠냐 이건 완전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따라오다 보면 그런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문재인은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궁금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서지 못해서 안달인 거야? 이런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오늘 칼럼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칼럼의 핵심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생각, 그런 예상을 뻔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하고, 왜 미국과 북한 그 미북 정상회담을 중지하지 못해서 안달이냐? 왜 그러냐 이거 왜?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그 충전재가 되어 있길래, 무엇이 들어 있길래,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대체 왜 그러냐, 왜? 여기에는 그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와 트럼프 행정부와는 함께 할 수 없는 이 마인드셋,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을 구성하고 있는 역사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했느냐,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었느냐는 그러한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관, 국가관, 이념과 사상, 가치체계,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대한민국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기극을 벌이려고 한다 이거죠. 자, 분명히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그 미국과 대한민국 그 진정한 보수 우파, 최소한의 민족적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CVID에 대해서 명백히 발로 찾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핵폐기를 하지 않고 완전히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모든 미국 무기, 사드까지 포함해서 다 뜯어가고, 이러한 선체제 보장, 네?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좀 만나겠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러한 그 어떤 행동, 비헤비어, 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이들의 정신적 그 마인드 세트를 해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오늘 칼럼의 핵심이라 이거죠. 그건 뭐냐? 첫 번째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의 근본적인 그 배경과 원인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냉전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국의 잘못이다.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냉전 구조를 만드는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미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한반도에 냉전 구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너희들이 미국을 만나서,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만나서 그 냉전 구도 해체를 위한 논의를 해서 이거 좀 깨트려 봐라,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고 지금 문재인이가, 그래서 좀 중매를 하겠다, 미국 간에 중매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안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생기게 된 게 김일성이가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위원회, 나중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먼저 만들므로써 할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세력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승만이가 건국을 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가 건국을 함으로써 통일 국가를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김대중이고, 김대중이가 뭐라고 했냐.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그것을 신앙처럼 믿고 있는 김대중이가 집권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김대중이고, 노무현은 뭐냐. 미국이 친일파와 함께, 대한민국의 친일파와 함께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의가 실패하고 불의가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게 노무현이 얘기해. 그리고 뭐냐. 친일파 3대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역사관. 문재인은 뭐냐. 1975년 월남이 패망했을 때 그 미국의 패망의 희열을 느꼈다고 했던 그 소위 말하는 그 좌파 요설꾼 리영희 교수를 정신적 대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에요. 네?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지하혁명당, 통역당의 골수, 신영복이란 자, 20일 형무살이를 한 대한민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향을 하지 않은 신영복이라는 자를, 성공회대 교수를 했다는 신영복이라는 자를 정신적 사상가, 자기가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는 사람이 문재인인 거예요, 문재인.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북한 핵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달리하는 거죠. 북한이 왜 핵을 개발했느냐? 그것은 미국이 한반도에 만들어 놓은 냉전 구조 때문에 할 수 없이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세력, 그런 세력들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고,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세력, 이른바 친북, 종북, 반미, 좌익 세력의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충전재가,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건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 한반도의 비극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이 미국을 만나서, 그걸 설득해봐라. 미국이 북한을 만나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봐라고 중매를 하겠다는 거죠. 이 얼토당치도 않은 궤변, 이 궤변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번 그 남북 정상회담에 원로 자문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대표적 친북 요설꾼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 중에 보수 인사를 끼어넣기 식으로 한두 명 집어넣었어요. 나머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이 친북 세력을 다 모아놔가지고 원로 자문단 회의라는 걸 만들었어요. 좀 자유한국당은 공부를 하라, 공부를. 근데 그 원로 자문단의 위원장이 누구냐면 김대중 때 햇볕 정책의 설계사, 이른바 아키텍트라고 하는 그 임동원입니다. 임동원. 그 임동원이가 쓴 이 피스메이커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자서전. 이 피스메이커라는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게 있어요. 이걸 보면은 문재인의 멘토, 원조 멘토는 문정인, 그 대한민국 역적 문정인과 정세현이가 아니라 임동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임동원. 그 임동원이가 뭐라 했냐? 그 청와대 점심 먹는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위 말하는 피스메이커라는 이 책을 정독을 했어요. 정독을. 그랬더니 여기 안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펼치고 있는 모든 대북 정책에 다 들어있어요. 다. 이야, 무서운 이야기네. 이 임동호는 내가 볼 때 이건 완전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참 친북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좀 기다려보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길어지네. 예. 북한의 핵개발이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방의 동기는 한반도 냉전 구조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때부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 냉전 구도에 기인한 것이며, 그것은 누가 한 거냐? 미국이 한반도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인식은 뭐냐?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한반도 냉전을 바라보는 북한의 인식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이야.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됐고, 미국 때문에 6.25가 일어났고, 그래서 6.25는 김일성의 남침 전쟁이 아니고 한반도 통일전쟁이라는 거예요. 통일전쟁. 그 인식의 노무현도 그대로 동조하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있죠. 6.25는 한반도의 통일전쟁이다. 그런 얘기가 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승만 때문에 김일성이가 단일 국가를 세우지 못했다고 탄식하는 거죠.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써 대한민국이 중국과 러시아 밑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국가적 깃발을 내걸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이다. 미러클이다. 라고 뭐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이건 기적이다 말이죠. 미러클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이 이승만 때문에, 미국 때문에 모든 한반도의 비극이 잉태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소위 말 대한민국 좌파 세력인 거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문빨 세력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아니고 1919년이라는 참 이 얼토당치도 않은 이 궤변을 늘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김정은을 만난다?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건 완벽한 사기인 거죠. 그러한 연장선, 그러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 만들어온 냉전 구도다. 모든 것은 미국의 잘못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일성의 6.25 남침이 아니라는 거죠. 북침이다, 북침. 네? 브루스 커밍스의 그 북침설을 이거 봐라, 이거였구나 라고 대한민국 좌파가 받아들인 거죠. 그들 세력들이 김대중 정권을 만들었고 노무현 정권을 만들었고 문재인 정권을 만든 거죠.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탄생의 저주와는, 자, 그래서 6.25 남침은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남로당
공산 세력, 남로당 공산 세력이 일으킨 1946년 10월 1일 촉발된 대구 폭동.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1948년이라고 발음을 했나 봐요. 그리고 칼럼에도 그렇게 썼고 보니까. 근데 그것을 지적해 오시는 독자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막 쓰다 보니 그때 그런 건데 1946년 10월 1일에 대구 사건이 있어. 대구 사건. 이 명백한 남로당 공산 세력에 의해서 저질른 거죠. 지금 대구에서도 이것이 지금 이 제주 4.3처럼 완전히 이게 뒤바뀌고 있더만요. 보니까. 자, 놀라운 일이더만요.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남로당, 네? 박헌영이가 일으킨 그 여순 반란 사건. 그 다음에 박헌영 똘마니 김달삼이 남로당 그 제주 총책이 일으킨 제주 4.3 사건. 이게 소위 말하는 3대 공산 폭동 사건 아닙니까? 공산 무장 봉기, 폭동. 이 폭동을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진정한 민족 해방을 원했던 민중 항쟁으로 지금 미화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갔을 때도 방송을 보니까 대구 폭동을 미화하고 있다. 대구 폭동을 방송에서. 이야, 참 기가 막히다만 기가 막혀요. 대구 방송에서 대구 폭동을 무슨 대구 민주 이런 걸로 해버리더만요. 야, 어이도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류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해부할 것 같으면 바로 이 첫 번째가 뭐냐, 이 냉전 한반도의 이 비극, 이 냉전 구도의 그 책임은 미국이 만든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임동원이가 하고, 그 임동원이를 삽으로 모시고 있는 문재인이가 그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한반도의 그 냉전 구도,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의 탄생, 이승만 정권의 탄생에 대해서 이같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얼토당치도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세력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 말살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 안 들어오냐? 북한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동정론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눈으로, 그런 세력의 눈으로, 그런 마인드세트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문재인 씨가 김정은한테 북한 인권 문제를 뭐 거론한다? 택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택도 아닌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네. 주한 일본 대사를 했던 일본의 대표적인 그 지한파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라는 제목의 그런 책을 내었죠. 참, 저도 참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참 책입니다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문재인을 대한민국의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묘사했어요. 북한 위기의 시기에 한국인은 친북 반일인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버렸다. 최악의 대통령이다. 내가 만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것밖에 머릿속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2012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 무토 대사가 문재인을 만났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었다. 북한밖에. 참, 정말. 지금 일본에 있는 우리 그 지인들 또는 일본에 있는 한국학 정치학자들을 만나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사실상 공산화가 된 것으로 그렇게들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 무토 대사를 엄청나게 뭐 조지고 어쩌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정말 너희들은 이 대한민국 언론들 참 너무너무 한심하구나.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반일 뭐 친일 문제로 해결하느냐. 어? 그런 시각에 보느냐 말이죠. 참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전곡을. 참 최악의 대통령이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북한밖에 들어있지 않은 이런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무슨 소리 하겠습니까?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또 이 소위만 이 문빨, 노빨, 이 김대중 지지 세력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려는 적대 정책에서 비롯됐다. 이게 하나의 신앙이에요, 신앙. 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이 적대 정책을 펼치니까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라는 걸 그야말로 뼛속 깊은 신앙처럼 믿고 있어요. 이런 개소리를.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그 최종적 목표는 뭐냐? 미국을 꼼짝 못하게 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최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도구로 삼기 위한 것이, 이게 바로 핵미사일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좌냐 우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최종적인 궁극적인 수단으로 개발한 거냐 아니면은 미국을 겨냥한 거냐, 이런 기준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자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북한이 전 세계적인 테러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대 정책을 펴는 거지.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 정상국가,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야말로 참 모범적인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그런 북한의 주장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세력,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김대중이는 첫째, 북한이 핵 개발할 리가 없다 그랬어요. 완전히 이건 사기야, 사기. 뻔히 알면서. 네? 김대중의 아들 노무현은 뭐라고 했느냐? 북한의 핵 개발은 자위권 차원에서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저 지금 욕하려다 말았어요. 욕하려다가. 이야. 근데 임동원이가 여기에서 뭐라고 썼느냐?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일으켜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왜 지금 미국 관계에 떠들어대는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은 아직도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 관계를 지속하며 한반도 냉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 한반도의 냉전의 책임은 미국과 일본에 있다고 그랬어요. 임동원이가. 네?
이런 자가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하고 통일원 장관을 했어요. 김대중 때 완전 김대중 말아먹은 거죠. 이런 자가 육군사관학교나 군사관학교. 네.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도대체 육군사관학교는 왜 이런 사람을 제명 안 시키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육군사관학교 출신, 네, 그 애국심을 제가 뭐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제가 무슨, 제 입에 뭐 가볍게 올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건 제명이에요, 제명. 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대량殺伤 무기 개발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거죠.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은 정말, 이건 정말 민족 반역자인 거죠. 참말로 이건 북한의 앞잡이인 거예요. 북한의 앞잡이.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좌관 존 볼턴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임도원이죠. 가장 싫어하는 인간. 존 볼턴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문정인이고, 존 볼턴이 가장 이가 갈리게 싫어하는 게 정세현이고. 그 정세현이가 존 볼턴의 정세현이 아니죠.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의용이가 그 존 볼턴 만나고 그 귀국하는 그 표정을 보세요. 완전히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존 볼턴한테 아마 작살 났을 겁니다. 박살 났을 겁니다. 똑바로 하라고 말이죠. 차. 세 번째, 이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광해의 문재인 세력 이 머릿속에는 주한미군, 그 다음에 한반도의 이 전략적 자산 철수, 한미 연합훈련 백지화,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게 철수가 이루어져야만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다. 이게 아주 통정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뭐냐? 북한의 입장에 완전 동조하는 거죠. 차. 그러니까 지금 왜 중매 역할을 하려고 하느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주한미군을 어떻게 숫자를 줄여야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이건 아니 동맹을 서로가 파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 김정은 네가 대신 그런 이야기를 트럼프 만나서 직접 하라는 거,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입으로 미국이 이런 무기,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철수하고, 네? 이게 다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지금 핵폐기를 검토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입으로는 못하니까. 문재인 입으로 만약에 그걸 미국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냥 흥분을 하면 이건 그야말로 화염과 분노가 김정은에 앞서가지고 아마 이 청와대 떨어질 거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교묘히 지금 판을 돌려놓는 거죠. 교묘히.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네? 임동원이가 뭐라고 했냐? 미국이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려면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을 먼저 제거해줘야 한다. 완전히 이건 뭐 북한의 정말 스포크스맨 대변인이네요. 참. 북한이 왜 핵 개발을 하느냐?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북한 쪽 얘기예요. 이런 자가 남북 정상회담 원로 자문단 위원장의 위원장. 그러면서 임동원이가 뭐라고 하냐? 똑같습니다. 완전히 교과서예요. 북한이
이 핵미사일과 같은 또는 생화학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힘이 딸려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재래식 무기를 서로가 감축해야 한다는 거죠. 재래식 무기를. 이야, 정말 이건 뭐 무서운 좌파예요 정말. 북한이 핵 개발한 이유가 재래식 무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래식 무기 개발 유지에 북한이 돈 쓰는 것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똑같이 재래식 무기를 감축해 주자.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거냐. 이건 참 개소리라 개소리.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데 힘겨워서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니 핵무기 개발을 못하도록 하려면 재래식 무기를 우리도 줄여야 북한이 줄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재래식 무기를 우리가 줄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참 진짜 웃기는 얘기죠. 네 번째, 이들의 머릿속에는 결국은 뭐가 들어있느냐. 연방제 통일하잖아.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하자는 거예요. 핵 폐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핵 폐기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 다 가져가고, 네? 그래서 주한미군을 예컨대 평화유지군 정도 유지하고, 못 믿어 하면 평화유지군 정도를 하고서 평화협정 맺고 연방제 통일하자는 거예요. 그런 개소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좀. 응? 핵 폐기는 이건 진정한 목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핵 폐기 어쩌고 그것도 가끔 운운합니다만 그게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들이 노린 거는 뭐냐? 연방제 통일하자는 거예요. 정말 살 떨리는 이야기죠. 이게 또 길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완전한 이 포장, 이 대기만극, 대사기극이 시작하는 것이 이번 4월 27일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회담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는 방법이 없다.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어떤 예컨대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포장한, 사기극을 그 가면으로 쓰고 포장한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드디어 핵 폐기가 되는구나 라고 사기를 칠 것이고, 대한민국 언론은 이것을 계속 특별할 것이고,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언론들, 이 해외 언론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컨대 서울에 특파원이 있는 언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도 있어요. 예컨대 미국의 대표적인 워싱턴 포스트도 지금 이 서울에 특파원이 없고, 이게 보면은 도쿄발 특파원 기사로 나올 때가 있어요. 도쿄에서 뭘 한다는 거야, 뭘.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1심 선고 24년형을 받았을 때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썼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목사를 젊은 시절에 만났는데 그 목사가 샤만, 예? 아니 무당 구다는 사람을 만났고 이 최순실도 그 샤만의 딸이라고. 이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 무슨 그 무당 같은 그 샤만의 어떤 그 유혹에 놀아나 가지고 국정 운영을 했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워싱턴 포스트가 이럴 수가 있는가? 샤만이라는 단어 알아요? 샤만이란 단어.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7시간 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샅샅이 뒤졌더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말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일요일 날 제 서재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 지금 침을 튀기면서 여러분에게 참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면서 주변의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러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야 한다. 지지도가 썰물처럼 빠지게 한다 이거죠. 지지도가 5% 뭐 10% 나오고 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 근데 문재인의 그 지지도가 썰물처럼 빠지고 있다. 그 신호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게 김기식 사태입니다. 김기식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그 진실과 정의를 말할 때 우리한테도 새로운 기회가 온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자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었습니다. 거의 1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힘차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